오늘 시장은 좀 약세야. 코스피가 0.6% 떨어졌어. 이거 뭐 주식시장에서 0.6% 하락은 좀 큰 변화야. 국면 점수도 0.22로 낮아졌어. 이 점수는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을 나타내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시장이 약해 보이겠지. 자, 바로 가보자. 코스피가 최근 열흘 동안 6%나 빠졌어. 낙폭은 충분히 컸는데 근데 최근 이틀은 5.1%로 아직 위로 못 꺾이네. 우리 시장 도함수는 이게 위로 트는 순간을 기다려 이제 좀 기대되는 거지. 사실 이런 낙폭은 시장의 안정을 찾기 위한 필요 과정이라고 생각해. 주식시장은 이렇게 오르내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. 도함수는 이런 큰 변동 뒤에 시장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줘. 자, 그럼 오늘의 매매 현황 가자. 화면 이 차트 하나면 우리가 언제 사고 팔았는지 다 보여. 회색 선이 코스피 추세야. 그 위에 초록으로 칠해진 구간,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바닥턴 신호야. 코스피가 크게 빠진 뒤에 방향이 위로 꺾이는 바로 그 바닥 상승 초입 순간이지. 그리고 빨간 세모가 우리가 실제로 산 날, 파란 세모가 실제로 판 날이고, 여기서 중요한 거 초록 신호가 떴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야. 그 위에 종목 점수랑 시장 국면까지 허락해야 실제로 사. 그래서 세모, 실제 매매, 가초록 구간이랑 딱 안 맞을 때도 있어. 폭락장 한복판이면 신호 떠도 게이트가 맞거든. 코스피가 최근 열흘 6%나 빠져서 낙폭은 충분한데 아직 위로 꺾이진 않았어. 최근 이틀 5.1%. 우리 시장 도함수는 크게 빠진 뒤 방향이 위로 트는 순간을 기다려. 그 반전이 확인돼야 들어가는 거지. 떨어지는 칼날은 안 잡아. 국면 약세 점수 0.2 이상은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. 급등 확률 차트 보니까 오늘 7.6%야. 근데 이 수치가 70% 문턱을 넘는 건 아직 한참 떨어져. 약세장 때는 기본적으로 관망하는 게 좋고 이 문턱을 넘어야 예외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직 못 넘었어. 그래서 관망했지. 참고로 이 신호가 최근 60거래일 중 22일이나 문턱을 넘을 만큼 자주 떠. 그래서 이거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치고 꼭 국면과 함께 봐야 해. 실제 성적표랑 매매 이어서 보자. 성적표부터 까볼게. 시작 자본금 10억 원 들고 출발했는데 지금 총 평가액이 10.36억 원이야. 누적으로 치면 3.59% 벌었네. 기간별로 쪼개보면 최근 일주일 0.00%, 한 달 마이너스 2.65%, 석 달은 마이너스 8.41%. 그리고 오늘은 새로 담은 건 하나도 없어.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안 사는 거지. 현금은 9.07억 원 그대로 들고 있어. 자, 그럼 요약하자면 3.59% 벌었지만 한 달 동안은 좀 힘들었어. 그래도 현금은 꽤 많이 나와 있어. 다음 기회를 기다. 오늘 결론 딱 한 줄.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. 이거야. 아, 참, 이거 실제 계좌 아니고 시뮬레이션인 거 알지? 참고만 해줘. 따라 사라는 거 절대 아니야. 진짜. 그럼 우리 모델은 지금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있을까? 우리 시뮬레이션이 매일 뽑는 강력 추천 목록이야. 먼저 어떻게 고르는지부터 전체 4,020개 종목을 싹 다 평가한 다음 상위 0.5% 그러니까 20개만 매수 후보로 추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좋게 본 5개만 강력 추천으로 나.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한 종목이라고 부르는 거야. 자, 오늘의 1위는 K카. 종합 점수 0.9928로 그냥 압도적이야. 모델들 사이 의견 차이는 0.76%. 2위는 현대차 사무비 0.9858의 코스피 종목이고 의견 차이 2.12%. 3위 동서 0.980의 의견 차이 1.36%. 4위 KTIS 0.979의 1.18%. 5위는 대신증권 UB 0.976의 의견 차이 1.13%야. 자,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의견 차이거든. 5 중에 모델들 생각이 제일 딱 맞아 떨어진 건 K카를 의견 차이 0.76%. 제일 갈린 건 현대차 사무비 늘 2.12%야. 의견 차이가 크면 그만큼 아가 확실해? 싶은 거지. 매매 규칙도 알려줄게. 목표 수익은 30%, 오르면 이익 챙기고 튀고 25%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끊어. 그리고 5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 확 떨어진 애는 갈아치워. 담을 자리가 5개니까 한 종목에 몰빵 안 하고 쪼개 담는 구조고. 근데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다시 한다. 이 5개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늘 우리는 안 사. 아까 봤잖아. 시장 국면이 약세의 급등 확률도 아직 기준 아래라 진입문이 닫혀 있거든. 종목 점수는 뭘 살지만 알려주는 거고 언제 살지는 시장 전체 여건이 정하는 거야. 그러니까 오늘 이 목록은 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야. 시장 여건이 풀렸을 때 제일 먼저 들여다볼 대기 명단 딱 그거라고 보면 돼. 바깥 상황은 어떤가 볼까? 미국 증시는 직전 거래일 기준으로 나스닥이 1.30% 올랐고 S&P 500은 0.62%, 다우는 0.28% 상승했어.
금은 4,341달러로 하루 만에 2.33% 올랐는데 이건 돈이 안전한 대로 피신한다는 신호야. 반면 유가는 78.2달러로 우리가 보는 구간에서 20.3% 빠졌어. 경기가 좀 식겠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 경기 둔화를 걱정할 때가 된 거지. 미국 증시는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금과 유가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건 바깥 공기가 아직 마냥 편하진 않다는 듯. 금리도 짚고 갈게. 한마디로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눌려. 오늘 미국 10년물이 4.660%, 한국 10년물은 4.218%야. 왜 눌리냐면 두 가지야. 하나,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벌 돈을 더 팍팍 깎아 계산해서 멀리 보는 성장주가 크게 휘청이고, 둘, 안전하게 받는 이자가 쏠쏠해지니 굳이 위험한 주식 살 이유가 줄거든. 사실 이럴 때 주식보다 채권이 더 안전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 이유야. 아무튼 미국 2년물이 4.204%로 10년물보다 낮아. 장단기 금리 뒤집히는 역전은 아니라서 금리 곡선이 침체 온다고 소리치는 건 아니야. 다행이지. 그래,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좀 주춤하겠지만 채권은 안정적으로 뛸 것 같아. 비트코인 봐볼까? 64,942달러로 하루 전보다 0.00% 올랐어. 근데 이 구간 전체로 봐보면 약 21% 빠졌어. 이 상황 코스피가 빠진 폭랑 비슷해 보이는데? 비트코인은 배당도 이자도 없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는지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거야.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 계속 빠졌다는 건 사람들이 위험을 얼마나 떠안고 싶어하는지 보여주는 거지. 이 구간에 빠졌다는 건 위험을 떠안고 싶은 심리는 전반적으로 싹 식은 거야.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줄게. 이 그래프는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2,068조 원이야. 근데 며칠 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온 것 같아. 외국인들이 크게 팔면서 시장이 뚝 떨어졌다가 요 며칠은 일부 되사면서 다시 조금은 반등한 거지. 이 지표는 큰 덩치라 하루하루보다는 방향과 기울기를 봐야 해.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거. 백선 걱정스러운 분위기야. 코스닥은 55조 원에서 49조 원으로 9.9% 빠졌어. 근데 코스피는 더 심각해. 20거래일 전보다 14.5%나 떨어졌거든. 대형주에서까지 외국인이 빠진다는 건 이건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갔다는 뜻이야. 이럴 때는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이나 ETF로 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. 자,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? 이어서 갈까? 그럼 오늘의 시장 얘기 좀 해볼게. 먼저 지수부터. 코스피는 고점 대비 약 26%나 빠졌어. 이거 보면 코스피랑 코스닥 둘이 한마음 한두 들어 떨어졌네. 지금은 최근 저점보다 12% 정도 올라온 상태야. 근데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단정 짓기엔 좀 일러. 하락장에서 중간중간 뿅 튀는 날이 있어도 덜컥 들어갔다 다시 물리기 일쑤야. 조심해. 이 상황, 코스피가 이렇게 빠진 건 사실은 경기 침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. 이런 상황에서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몰랐네. 이 하락장에서 큰 손들은 뭐 했을까? 화면을 코스피 투자자 수급으로 바꿔볼게. 오늘 외국인은 8,700억 원 순매도, 기관은 5,900억 원 순매수, 개인은 2,700억 원 순매수야. 와, 완전 널뛰기네. 팔다가 담았다가 또 팔아.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서 큰손 돌아왔다고 하기엔 아직 좀 이르네. 큰손들이 이렇게 널뛰게 하면 시장 분위기가 좀 불안해지겠네. 큰손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일 거고, 그게 안 되면 시장은 좀 흔들. 코스닥은 어땠을까? 화면을 코스닥으로 넘겨볼게. 코스닥에선 외국인이 2,500억 원 순매도, 기업인이 3,400억 원 순매수야. 코스피랑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가 시장 색깔을 읽는 힌트. ETF는? 화면 ETF 수급으로 바꿀게. 8월 7일 기준 외국인이 840억 원 순매수, 개인이 1,700억 원 순매수, 기관은 2,600억 원 순매도야. 이거 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방향이 엇갈리는 날이 있잖아. 이게 포인트지. 외국인은 사고, 개인은 사고, 기관은 팔아치우는 날이 있잖아. 이거 보면 시장 분위기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럴 때 ETF가 유리할 수 있어. 왜냐하면 ETF는 시장 전체에 베팅하는 거지 특정 종목에만 의존하지 않아. 그래서 몸살이는 수급 봤으면 팔 준비도 봐야지. 화면 대차장고 추이로 바꿀게. 대차장고는 빌려서 팔려고 쌓아둔 물량이라 오를수록 팔 대기가 많다는 뜻이야. 지금 151.4조 원 규모인데 최근 사흘 0.1% 줄어들었어. 팔 대기가 좀 줄어든 건 그나마 다행. 그래도 주의해야 해. 팔 대기가 줄어든 건 오르는 데는 좋지만 빠질 때는 더 빨리 빠질 수 있어.
할 준비는 맞는데 이번엔 살 돈을 봐야겠네. 화면으로 고객 예탁금 추이를 봐볼까. 7월 23일에는 104.3조 원이었는데 8월 5일에는 103.2조 원으로 약 1.0% 줄어든 거야. 사겠다고 준비된 돈이 줄면 시장에 밀어올릴 힘이 빠진 거지. 걱정스러운데 이대로 계속 빠지면 시장도 약해질 수 있어. 자, 여기까지가 오늘의 시장이었어. 자, 다음 이야기로 앞으로 조심해야 할 날짜들 짚어볼게. 옵션 만기일은 8월 13일, CPI 소비자 물가도 8월 13일, PPI 생산자 물가는 8월 14일에 나온다. 각각 5일, 5일, 6일 남았어.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CPI 소비자 물가야. 이거 중요하니까. 사실 CPI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물건 사고 팔 때 돈을 쓰는지 보여주는 거야. 이걸 봐서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고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있어. 그래서 이 날짜들 주의해서 봐야 해. 오늘 내용 쫙 정리해볼게. 우리 시뮬레이션은 누적 3.59% 수익 상태고, 오늘 시장 국면은 약세, 점수 0.24야. 급등 확률이 7.6%로 아직 기준 아래라 예외 조항이 안 열렸어. 그래서 오늘은 신규 없이 지켜봤지. 핵심은 딱 하나야.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. 다음 CPI 소비자 물가 결과 나오기 전까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. 다시 말하지만 이거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 권유 절대 아니야. 참고만, 판단이랑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 말고.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. 나도 투자 미투인베스트 로빈이었어. 내일 또